소송의 주체는 법원과 당사자. 당사자는 적극적 당사자인 원고, 소극적 당사자인 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최근 신문 기사에 이 법원 속에 법관만 있는 건 아니고 법원 사무관 등의 직원이 있는데 그 가운데 최근 법관 임용에 관한 그런 것이 국회에서 뭔가 법관 임용에 대한 기간적 조건에 대한 법안이 통과되리라고 생각하다가 부결됐다. 이런 뉴스인 거죠. 봅시다. 법원 조직법이 이제 법관 등에 관한 법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주체인 법원, 그 속에 법관, 이런 이제 부분이 있는데 관련해서 법원 조직법이 지금 부결됐다라는 것이죠. 판사 지원자 중 10년 이상 경력을 법조 일원화라고 해서 일단 직접 법관이 안 되고 과거 사법시험 시절에는 직접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면서 법관으로 임용됐는데 이제 직접 법관으로 임용되지는 못하고 상당한 기간 경력을 쌓아야 되는데 이게 최종적으로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사람한테 법관에 이제 임용 조건 내지 자격이 되는데 처음부터 10년 하면 그 공백이 있으니까 점차 늘려서 최종적으로 10년 경력자. 그런데 아직 이제 최종적이지는 않고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10년 이상으로 가게 되면 이게 법조 경력을 10년으로 전제해서 법관을 선발한다면 임용시킨다면 이게 공백이 상당하니까 이 부분서 문제가 있다 해서 그래서 조금 그 법조 경력을 줄여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파악하고 했던 이런 법안이죠. 실제 10년 이상 경력 쌓은 법조인 비율은 판사 지원자 중에 8%에 그쳤다. 라는 건데 이것을 5년으로 지금 최종적으로는 10년으로 되면 이게 이제 10년 동안 변호사라든지 뭐 등등의 경력을 갖고 처음 법관이 되는 것이다. 물론 로클록이라는 제도가 지금 3년 정도 법원 조직 속에 로클록이라는 게 제도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3년 하더라도 법원 속의 조직으로서 하더라도 10년까지 또 다시 다른 경력을 채워야 법관이 되는 거예요. 로클록 제도가 법관의 뭐 예비적인 어떤 이런 업무를 하는 것, 익히는 것 이런 역할을 하지만 그것만으로 10년을 채울 수는 없기 때문에 다시 변호사로서 활동한다든지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조금씩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대형 로펌으로 직접 여러분이 변호사 시험 합격하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로클록 출신들이 어느 정도 우수한 자원이 선발돼서 또 법원에서 트레이닝이 됐던 그런 좋은 이런 조건의 사람을 로펌이 오히려 뽑아서 그게 후관예우, 전관예우 이런 식으로 결국 이런 로클록 출신이 로펌에 와가지고 다시 또
경력을 채워서 법관으로 간다든지 하는 이런 상황에서 후관예우, 전관예우 이런 등등도 문제된다. 뭐 그런 어떤 관련 법조계 이야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은 그러니까 로컬로그룹밖에 못 가는 건데 앞으로 여러분이 졸업할 때는 아마 이게 또 기간이 경력 기간이 더 늘어날 것 같은데 하여튼 최종적으로 10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10년 경력자라면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변호사 활동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나름대로 사명감으로 그때 법관으로 임용해야겠다 라고 한다면 뭐 모를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내 전에 우리 로스쿨 출신 중에도 변호사 최근에 5년 군대 갔다 오고 군법무관으로 변호사 3년 5년 3년 뭐 해가지고 해서 판사 요번 임용된 로스쿨 출신도 있고 또 내 일반 대학원 제자는 로스쿨 출신은 아니고 옛날 학부 출신에서 사법시험 붙고 사법연수원 마치고 그 다음에 군대 갔다 오고 로클럭을 2년 하고 작년에 법관 임용되고 이런 식의 과정이 지금 있고 이게 앞으로는 이제 최종적으로는 10년이 된다는데 그러기 전에 지금 중간에 그렇게 처음에는 세팅을 했지만 지금 그렇게 되다 보니까 법관 인력을 충원하는 게 힘들어졌다. 왜 그러느냐? 10년 동안 법조 경력을 쌓다가 법관 해야겠다라고 지원하는 이런 상황이 좀처럼 경제적으로라든지 자기의 지금 변호사 등의 기반에 어느 정도 10년이면 쌓였는데 그걸 다 이제 버린달까? 그것을 완전히 뭐 관계없는 건 아니지만 그것을 갖다가 이제 한편에 놔둔 채 법관으로 간다는 게 그의 쉬운 결정이 아니지 않는가 등등. 그래서 여기 보니까 2026년부터 최종적으로 10년 이상 경력자만 법관에 지원할 수 있게 되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지금 그래서 부결이 됐다라는 거죠. 딴 기사 한번 또 좀 볼까요? 여기 신문 보니까 보이죠? 이게 10년, 아까 말한 대로 최종적으로 10년인데 지금 안 되겠다. 그때 가기 전에 개정을 하겠다 해서 5년으로. 그래서 5년으로 판사 임용 자격을 10년이라는 법조 경력에서 5년으로 축소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부결됐다. 국회의원 중에 참석한 사람이 229명인데 그럼 과반수 돼야 되는데 과반 229니까 114.5, 115명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찬성이 111명. 그죠? 참석한 국회의원 중에 과반 115명이 나와야 되죠. 229니까 114.5, 즉 115가 나와야 되는데 111명이 찬성하는 바람에 부결됐다라는 거죠. 이렇게 조금은 여기에 대해서 큰 문제 없이 통과될 줄 알았는데 부결됐다라고 해서 뭐 이게 의외의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컨센서스가 법조 일원화를 위해서 10년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법조 경력을 요구하려는 것이 그러니까 과거에는 너무 어린 판사 뭐 이런 경우도 있었고 너무 순수 혈통주의 이런 것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법조 일원하고 그게 점차 법조 경력을 지금 현재 5년 뭐 앞으로 그 다음에 7년 10년 이렇게 하기로 했다가 처음에는 3년 그러니까 처음에는 로컬록 하고 이렇게 그냥 가는 정도에서 큰 문제 없었는데 지금은 로컬록 하더라도 또 조금 더 법조 경력을 채워야 되고 하는 상황에서 뭔가 법원이 법관의 임용에 대해서 힘들게 되는 이런 거죠. 2020년, 22년부터는 즉 내년부터는 7년 이상 그래서 26년부터는 10년 이상으로 해서 로스쿨 3년을 마치고 법조 경력 10년을
전제로 한다면 40대 초반이 돼야 법관에 임용될 수 있다라는 뭐 이런 점에 있어서 문제를 느끼고 다시 5년으로 줄이는 개정안을 만들었는데 원래 취지의 10년이라는 어떤 사법개혁의 이런 게 이번에 다시 부결되면서 그 원래 취지를 이제 살려야 된다 측에서 본회의에서 부결된 이런 상황이죠. 사실 오늘 그 기자회견의 주제가 되고 있는 법조 일원화라는 것은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이 민주화의 기본적인 틀을 구성하는 그런 법의 지배의 체제를 제대로 만들어내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조금 우리 민사소송에서 본다면 이 주체로서 법원과 당사자, 법원 속의 법관 이 부분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법관이라는 거는 이제 처음에 임용되면 보통은 1심 재판부에 이제 속하게 되겠죠. 1심은 근데 단독 재판부와 합의 재판부가 있는데 합의 재판부는 부장판사와 3명의 이런 2명의 배석 판사와 함께 3명의 합의체의 재판부를 말하는 거고 단독 판사의 단독 재판부는 1명의 판사가 단독으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법관으로 임용되면 1심에 합의재판부의 배석 판사가 되는 거죠. 배석 판사. 과거에는 사법연수원 마치고 20, 빠른 사람은 6세. 여성 법관은 군대 안 갔을 테니까 막 25, 6세. 그래가지고 실제 그런 사안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과거에 이 법조 일원화를 위해서 법관의 경력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 그런 예를 들었어요. 26, 7살짜리, 28, 9살짜리 법관이 결혼도 안 해본 사람이 가정법원에서 남의 이혼 사건을 판단자로서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40, 50대, 60대 이런 당사자가 그 법관의 판단을 수용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등등도 하나의 이유가 됐죠. 그래서 법관이 좀 더 사회 경험을 하고 해서 법률적인 거야 우수하겠죠. 뭐 젊다고 그래서 문제될 건 없죠. 오히려 더 우수하겠죠. 그렇지만 사회 경험 같은 게 없는 이런 상황에서 이게 과연 수긍될 건가 뭐 이런 등도 하나 이유가 있었죠. 하여튼 종전에는 이러한 합의재판부에 있어서 좌배석, 우배석으로 처음에 임용되자마자 이제 들어가서 이 부장판사 밑에서 어떻게 본다면 첫 스타트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5년이 되면 한 5년쯤 되면 5, 6년차 되면 이렇게 이제 단독도 독자적으로 이제 하나의 재판부를 구성해서 하는 이런 재판부의 단독 재판부에 이제 자기가 판단자가 돼서 하는 것이죠. 합의와 단독 이해하겠죠. 그럼 이런 합의와 단독 재판부는 1심에서 그렇게 나뉘어 있어요.